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분들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의지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미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핵심 문제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비난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강하게 비난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하게 비난할지를 아니까 내가 두렵고 이걸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거고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루는 분들이 좀 완벽주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분들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하는데 100점이 목표면은 99점이나 95점이나 뭐 90점이나 뭐 빵점이나 50점이나 똑같은 실패예요.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기 비난이 강한 거랑 합쳐지니까 무언가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비난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기가 무서운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나를 비난할 테니까. 그래서 뭐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상상을 해도 막 시험 잘 봐가지고 막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보다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나를 또 막 비난하고 나 쓸모없어 이런 걸 상상하니까 시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이 강하고 좀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좀 미루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좀 자주 미루는 분들을 보면은 좀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가령 뭐 토익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저 미루고 있어요. 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그럼 토익 공부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면은 토익 공부하면은 뭐 자기 개발하고 좋잖아요. 발전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자기 개발이 돼요? 그러면 그냥 공부하면 자기 개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고 꼭 우리가 뭔가 공부하거나 뭐 일하거나 이런 게 어떤 결과를 꼭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목적이 너무 강하지 않다 보면은 내가 나를 그러니까 가령 뭐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을 갔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뭐 몸무게 70kg 혹은 뭐 60kg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BMI 뭐 체지방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가기 싫은 날 그 체지방 몇 프로 뭐 몸무게 몇 킬로 이런 거 생각한다고 갑자기 운동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나 이렇게 몸무게 만들어서 뭐 이쁜 옷 사입기로 했잖아.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 찍기로 했잖아. 이런 목적을 떠올려야지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게을러지고 미루려고 해도 이렇게 내 의지를 좀 다잡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은 없고 뭔가 해야 하는 목표만 어디까지 해야겠다라는 목표만 있다 보니까 조금 미루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좀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표를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죠. 가령 내가 뭐 몸무게 10kg 빼야지 했을 때 10kg 생각하면은 겁나잖아요. 내가 진짜 10kg 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조금 뭐 한 달에 1kg씩 빼야지, 일주일에 뭐 0. 몇 킬로씩 빼야지 이렇게 내 그 목표를 좀 세분화를 해서 그때그때 내가 좀 성취감을 이루고 좀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좀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목적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근데 목적이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지내다 보면 분명히 목적이 언제든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도. 혹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목표만 바라보다가 좀 까먹은 것도 있고 나중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목적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내가 보상을 주는 거죠. 가령 뭐 10kg 빼기로 했는데 뭐 1kg 뺐을 때 나는 뭐 옷을 살 거야. 뭐 어디 바람 쐬러 갈 거야. 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렇게 그때그때 내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단기 목표 때마다 보상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뭐 요 두 가지는 많이들 아시는 방법인데 하나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능동적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회피하는 거고 이거는 좀 게으른 거고 의지가 약한 거고 이건 미성숙한 방법이고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미루는 분들을 이제 실험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미루는 게 능률을 올리는 분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금요일날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공부하지 않고 목요일날 시험 보니까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능동적으로 이렇게 미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려면 뭐 이 일을 하려면 나에게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루는 동안에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돼요.
미루는 동안에 내가 좀 찝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봐볼까? 근데 절대 보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월요일부터 하면 내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었고, 지금 이 결과가 최선이야. 이렇게 좀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밀어볼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원래 미루는 거를 진짜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미루는 거를 진짜 잘해요. 선수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이나 이런 거는 미래로 계속 미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고생하거나 일하거나 이런 거는 미래의 나를 믿어주고 미래의 나에게 미루기보다는 내가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행복이나 이런 거는 지금의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행복이나 즐거움을 좀 즐기고, 뭐 지금의 고생이나 일은 좀 미래의 나를 믿어주고 좀 밀어주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나름 괜찮은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삶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 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인지하시는 것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구나. 뭐 밤마다 뭐 음식 시켜 먹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확인은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하시는 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 원인을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속 미룬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미루는 거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는 이제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이상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내가 왜 미루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너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 미루는데 뭐 이유가 어딨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맞아. 내가 그냥 미루면은 그냥 이건 내 문제인 거고 이건 바꿔야 돼.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해결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피상적인,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해결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찾을 거냐, 문제 인식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찾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는 거죠. 저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어렸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부모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가까운 친구 영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반복되는 그 내 패턴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문제 원인을 찾는 방법은 그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라는 그 상담 기법을 좀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저기 멀리 건너편에 뭐 친구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그래서 누구야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울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뭐 화가 난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 쟤가 날 무시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불안한 사람은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울한 사람들은 벌써 나를 까먹었나?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나를 못 봤나 보지? 뭐 바쁜가 보지? 이렇게 나와 상대방을 이제 분리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각 상황에 대한, 저희는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각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자동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성장하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그 생각이나 자동적 사고나 판단이 조금 바뀌어야지 결국 우리가 좀 바뀔 수 있죠. 결국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사람이 변해가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문제인식을 위해서는 좀 원인을 좀 아셔야 하고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성급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 수용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이런 걸 조금, 판단이나 이런 걸 좀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저는 이제 정신 분석 용어 중에 이제 저항이라고 있는데, 전 저항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해하는 저항이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만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가 이만한큼 생기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변화에 반영되는 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 보면 잘만 변하고 잘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아, 그냥 나는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제대로 간 방향인가?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항이 생겼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한 발자국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변하지 않은 모습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혹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계속 찾고 틀린 부분을 찾고 고칠 점을 찾고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비판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뿐이거든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뭐 아직 변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근데 변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제가 전공 1년차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막 어떤 환자분의 증상이나 문제나 이런 걸 막 이야기를 드렸어요. 막 자신 있게 너무 많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그 환자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진짜 얼어버렸거든요. 그걸 고민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부족한 부분이나 뭐 단점이나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근데 환자의 그 장점을 보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을 없애거나 단점을 고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거나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혹은 무언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더 살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다가도 중간에 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 부분 혹은 좋아진 부분을 보기보다도 부족한 부분 혹은 내 단점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변해가고 있는 부분 혹은 내 장점 혹은 지금 상황에 좀 그 잘 되고 있는 부분 오히려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